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사훈입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신용관리입니다. 요즘 청년들의 신용관리 SOS 구조 요청이 떴네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신용관리, 개인적으로 금융에 대한 위기가 생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나눌 내용은 신용관리를 왜 해야 하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신용점수는 어떻게 평가되고 내 점수를 높이기 위한 팁은 어떤 게 있을까, 또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좋을지에 대한 스마트한 신용카드 사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신용이 뭐고 왜 신용관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신용사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신용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통 신용이라고 하면 사람과 믿음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신용은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려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와 믿음으로,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고 처음 약속한 대로 빌려준 돈과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의 정도를 신용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신용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용관리를 잘 해야 하는 이유는 나의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서인데요. 신용점수가 높으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신용점수가 높다는 것은 빌려간 돈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이 돈을 빌리고자 할 때 더 많은 돈을 이자는 낮게 빌릴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빌릴 수 있는 돈도 적고 높은 이자를 내야겠죠. 나와 연봉이 같은 친구인데 나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돈을 빌리는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는 신용관리를 평소에 잘해서 신용점수가 더 높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럼 신용관리를 못해서 연체자가 되거나 신용불량자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통장 개설이 어렵고 취업이 제한되고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되거나 휴대폰 할부, 또 각종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경제적인 이익뿐 아니라 나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가능한 만들지 않는 게 좋겠죠.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아요. 내 신용점수는 어떻게 확인하고 신용점수를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여러분의 신용점수를 확인하려면 나이스 평가 정보의 나이스 지킴이나 KCB의 올 크레딧에 들어가 보면 항목별로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점수만 확인해도 신용평가 점수가 감점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꾸준하게 살펴보면서 스스로 신용관리를 열심히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평가 기관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카카오뱅크나 뱅크샐러드, 토스 같은 곳에서도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몇 점, 상위 몇 % 정도의 간단한 정보만 나옵니다. 그럼 내 신용점수는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가 될까? 다음과 같은 평가 요소들을 활용해서 평가가 되는데요. 첫 번째 평가 요소는 상환 이력입니다. 연체 내역이 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연체하였는지, 얼마 만에 갚았는지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신용점수가 평가가 됩니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부채 수준입니다. 카드론과 같은 높은 금리의 고위험 대출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 위험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반면 대출금을 상환했을 때는 그만큼 신용 위험이 낮아지기 때문에 신용 점수가 좋아지겠죠. 이렇게 부채를 얼마만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상환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해서 신용 점수를 평가를 합니다. 세 번째 평가 요소는 신용 거래 기간입니다. 신용 거래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신용 거래 기록이 꾸준하게 있다면 그만큼 신뢰 있게 대출을 하고 상환을 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신용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번째 평가 요소는 신용 형태인데요. 여기서는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얼마만큼 오랫동안 잘 사용했는지를 보고 신용 점수를 평가합니다. 과도한 할부와 현금 서비스의 이용은 신용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신용 점수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설명드린 네 가지 평가 요소, 상환 이력,
부채 수준, 신용 거래 기간, 신용 형태를 종합해서 개인의 신용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러면 좀 더 높은 신용 점수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신용 점수를 높일 수 있는 팁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작은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연체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공과금, 신용카드 대금, 대출, 원리금 모든 것이 기록에 남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체 기록은 신용 점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연체를 하면 그 기록이 3년 동안 유지되거든요. 적은 금액, 짧은 기간이라도 연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출 받기 전에, 신용카드 결제 전에 정해진 기간에 그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잘 생각해보고 어떻게 갚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돈을 빌려야겠죠. 연체가 발생했다면 연체 기간이 긴 것부터 빨리 상환하는 게 중요합니다. 연체 금액이 큰 것보다 연체가 오래된 대출을 갚는 것이 신용회복에 유리합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기간이 오래된 것을 먼저 갚자는 얘기인 거죠. 연체 기간이 길수록 신용점수 회복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그래서 여윳돈이 생기면 대출금부터 먼저 갚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연체된 빚에 대한 독촉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면 피하지 마세요.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연체 독촉을 피하게만 하면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 좀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를 상담하세요. 미취업 청년이 신청할 때 취업 후 4년까지 상환이 유예가 되고 특히 중소기업 취업할 때 최대 2년 동안 더 추가를 유예할 수 있거든요. 늦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와, 신용카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 잘못 쓰면 독이라던데 어떻게 스마트하게 사용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신용카드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죠. 한번 사례를 살펴볼까요? 최근 코로나19 이후에 투자 열풍이 일어나면서 여기저기 무용담이 참 많아졌습니다. 누구는 비트코인에서 얼마를 벌었다. 어떤 주식이 대박나서 얼마를 벌고 지금 회사 그만뒀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때요? 나만 투자 안 하면 바보 될 것 같고 그래서 적금을 담보로 대출도 받고 신용대출 받고 또 고금리 카드론 20%가 넘는 그런 카드론까지 받아가지고 투자하고 또 남에게 보여지는 그런 소비를 하다 보면 내 소득에 맞지 않게 지출해서 카드 빚을 지게 되고 감당하지 못하는 빚으로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떻게 신용카드를 사용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는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없어도 사용해서 내 욕구를 만족할 수 있고 신용카드 혜택이나 포인트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이 많아 보이지만 이런 혜택을 통해서 뭔가 신용카드를 활용한다라고 하다가 오히려 또 과소비를 유도하거나 충동적인 구매를 하게 되면 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신용카드 결국 빌려서 먼저 쓰는 거다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갚아야 될 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사소하지만 꼭 실천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신용카드 사용하고 나면 내가 쓴 금액이 맞는지 영수증 금액을 꼭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수령하면 바로 카드 뒷면에 자기의 이름으로 반드시 서명을 해야 되고요. 신용카드 분실할 경우에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서 사용 중지 등의 조치를 해서 자신의 카드 번호를 꼭 사진으로 남기거나 메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좀 보안을 잘 관리해서 이 카드 번호가 유출되지 않게끔 하는 건 중요하겠죠. 신용카드는 절대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맡겨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하겠고요. 평소 가족이나 믿는 지인들에게 빌려줬다가 결국 본인이 카드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할 때 현금 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돌려서 매달 조금씩 갚는 거죠. 이런 건 수수료 꽤 높아요. 말이 좋아 보이고 하지만 리볼빙은 결국에는 카드를 할부로 나눠서 20% 이상이 되는 이자를 내면서 천천히 갚는 겁니다. 신용점수에 불리한 대출이라는 거죠. 가능한 활용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카드로는 신용카드 소지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으로
현금 서비스는 정해진 한도 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현금을 빌려주는 것. 카드로는 100만 원 단위의 비교적 큰 액수를 받는 거고, 현금 서비스는 보통 10만 원대의 비교적 소액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만, 어쨌든 모두 대출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신용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신용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평소에 내 신용 점수를 확인하고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도 해보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이거 갚아야 될 돈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 명의의 카드를 잘 보관하고 남에게 빌려주지 말고, 분실할 때 바로 카드사에 알려서, 그리고 내가 카드를 항상 소지하고 있을 때 잘 보관되고 있는가를 체크해야 되는데요. 카드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 보면 어떤 카드가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카드 관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문제가 생길 경우에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더 문제를 키우지 말고, 누구나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의논하고 적극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기관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한 신용 관리를 응원하겠습니다.